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문서의 성질에 의한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자, 음악 잘 들으셨죠? 이 음악은 캐논이라는 곡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서의 이해 중 먼저 문서의 유형, 그리고 기한의 기능과 종류, 그리고 기한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자, 학생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문서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 기한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기한의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다. 자, 그럼 먼저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업무 운영 판례에 따르면 문서의 성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규문서. 자, 이 법규문서라는 것은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가장 최상위 법인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문서를 기록하는 것을 법규문서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데, 국가에서 가장 최상위법은 헌법이라 볼 수 있고, 가장 작은 규모로서는 규칙이 있다는 것, 이 순서를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출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시 문서가 있는데, 지시 문서란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등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우리는 지시문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공고문서. 공고문서라는 것은 고시나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국가공무원 시험이 시행되겠는데 6월달에 자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자 그러한 내용들을 알리는 문서 자 이런 것들을 고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비치문서. 비치문서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상황을 기록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대장과 카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문서. 일반문서라는 것은 민원인, 즉 우리들을 말하는데 일반인들이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에 대한 특정 행위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민원문서라고 합니다. 주로 이 민원문서는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자 우리가 요청하는 문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기한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자 거기에 대한 자 정답이 나와 있는데 자 문서의 기한이란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한 책임자가 기한 용지에 작성한 문안에 의하여 결제받는 것을 말하는데 즉 이와 같은 문서나 안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작업 과정을 문서의 기한이라고 합니다. 즉 기한이라는 것은 발휘하는 형식 또는 그 과정을 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처리 방안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한의 기능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발신, 둘째, 내부 공람, 셋째, 내부 보고, 넷째, 내부 결조로 구분을 합니다. 자, 발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문제의 처리 내용을 외부 또는 내부에 발신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즉, 문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득한 다음에 결제가 끝난 문서를 거래처나 관공서로 보내는 것을 발신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부 공람. 자, 이것은 수신한 문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요약하여 상사와 관련자에게 공람하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공람이라는 것은 부서 내부의 직원들이 서로 공유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내부 보고. 자, 이것은 간단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출장 법령과 같은 내용을 상사나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내부 결제. 자, 이것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서로 처리 방안에 대한 상사의 의사결정을 받는
기능을 말하는데 주로 담당자가 문서를 작성해서 결제자에게 결제를 얻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한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단독기한. 자, 이것은 기한자 단독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공동기한. 이것은 회의나 회람을 통하여 모아진 공통 의견을 따라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면접기한. 이것은 문제 처리에 직접 관여하는 관계자, 직무상관 또는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처리안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지시기한. 이것은 상사의 지시나 지침을 받아서 처리안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한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절차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별표를 쳐두도록 합니다. 자, 기한 작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로 순서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목적을 파악한다. 자, 이것은 왜 기한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유와 결제권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지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접수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수집과 선택. 자, 목적을 파악했으면은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안 작성. 자, 이제 정보를 수집했으면은 선택한 정보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초안이라는 것은 처음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면 되겠고, 네 번째로 본안 작성. 초안 작성을 근거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여 문서를 구성하며, 또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본안 작성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계인 확인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작성된 기한을 정독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또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한 작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이 원칙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표를 치우고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첫째, 명확하게 작성한다. 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작성한다. 자, 이것은 문서의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즉 오자, 탈자가 없어야 하며, 또한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읽는 사람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추상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 다음에 가로를 표시하여 한자를 넣거나 용어에 해설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내용인 경우에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정보의 제시나 중복 설명은 피하고 받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작성한다. 호감과 신뢰를 제공해주며 문상은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과장하여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말로 바로 상대방에게 예의와 격식을 갖춘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2차 시에는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기에는 크게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빚지문서가 있었고, 그리고 민원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한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한의 기능에는 발신, 내부 공람, 내부 보고, 내부 결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기한의 종류에는 단독기한, 공동기한, 면접기한, 지시기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한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기한의 작성 절차 순서로는 첫 번째로 목적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정보 수집과 선택을 하고, 세 번째로는 초안을 작성하고, 네 번째로는 보단을 작성하고, 끝으로 확인 과정을 통해서 기한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본 내용 마지막으로 기한 작성의 원칙을 알아보았는데, 첫째로 명확하게 작성해라. 두 번째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라. 세 번째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라. 네 번째로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작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오늘 동영상 강의를 일부 끝내고, 이어서 여러분들은 평가 문제 동영상을 풀어보도록 합니다.